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도형 디자인, 도형의 도형 디자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 도형 삽입, 도형의 이동과 모양 변경 등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3대 요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와 그림과 도형.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그림과 텍스트로 대부분이 이루어지지만은 여기에 도형이 가미된다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도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그 슬라이드가 제작된 데는 아주 멋진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도형에 관련된 그 필수 디자인 기술은 영상을 한 4, 5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도형 핸들링 기술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삽입하고 도형을 선택 해제하는 것, 도형 이동, 도형 채우기, 그다음에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 그다음에 윤곽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과 혹시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슬라이드 쇼를 멈추고요.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삽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탭이 삽입이라는 탭을 눌러서요. 그 다음에 도형이라고 보이죠. 그 도형을 눌러서 원하는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또 원을 누르겠다 그러면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삽입을 통해서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원이 있죠. 원이 어디 있네. 여기 있네요. 원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단계 들어가서 하는 거 좀 번거롭기 때문에 항상 홈에 가면 홈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리본 메뉴가 있는 곳인데요. 그 명령들이 홈에 제일 많죠. 제일 많이 쓰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에 이 도형에 관련된 상자가 이쪽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요 맨 앞에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요. 사각형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원이다 그러면 또 원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별이다 그러면 별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도형을 그리는데 우리가 이제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그릴 필요 있거든요. 그럼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정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정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또 정별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줬지만 Shift를 누르면은 정사각형 정원을 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할 때 하나 누르고 다른 거 선택하면 앞이 없어지죠. 그거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선택이 됩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가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지만 컨트롤 A도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그건 또 해제가 되는 겁니다. 선택과 해제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 Shift 대신에 여기서는 기능이 컨트롤도 먹힙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대로 Shift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Shift나 컨트롤은 마찬가지인데 습관적으로 이제 Shift를 많이 쓰고 있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할 때는 요 십자가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옮기면 이제 옮겨지겠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옮기는데 이거를 수평으로 이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기냥 이동하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Shift 누르면 수평으로 이동이 되는 거. 밑으로 당겨서 이동 중간에 조금 밑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를 보십시오. 가더라도 수평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냥하면은 지 맘대로 가지만 Shift를 하고서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수직으로 간다, 수평 간다, 또는 수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노란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컬러는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른 다음에 도형 채우기로 가서 이렇게 컬러를 채우는데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형의 그 레이어라고 이렇게 이거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하려면 요거를 눌러서요. 그 앞으로 가기 이렇게 눌러서 그 앞으로 가기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이제는 앞으로 가기 하면은 이걸 앞으로 가기 하면 되겠죠. 파란 거보다도 바로 앞으로 가기인데 이걸 전체 앞으로 가기. 맨 앞으로 가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빨간 거를 맨 앞으로 가기. 몇 단계를 맨 앞으로 가기. 이렇게 이제 그 레이어 관계도 여기서 이제는 서식을 누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맨 앞으로 가기, 맨 뒤로 가기, 선택창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요. 두 개를 선택하면은 요 이제 그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룹. 그래서 그룹을 하면은 자, 이거는 그룹이 아직 우리가 이제 도형 그 병합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는 병합시키고 통합시키고 뭐 교차, 조각, 그 빼기 뭐 이런 게 돼요. 여기서는 그룹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룹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들이 개체들이 도형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되더라도 그거는 이동을 한꺼번에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이동을 한꺼번에 한다든가 할 때. 그래서 그런 그 이동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해서 이거는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룹을 해제할 때 그룹핑 할 땐 컨트롤 G, 그룹을 할 땐 컨트롤 Shift G 이러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을 변경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이쪽을 당기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모서리 당기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걸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또 Shift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Shift하고 키를 누르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유지를 하면서 확대와 축소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정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커졌다 말았다. 원도 마찬가지죠. 정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원.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하면은 요 사이에 중앙점이 있거든요. 중앙점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양의 크기가 변경이 되죠. 근데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중앙점이 변화되죠. 중앙점이 이동이 되는 거죠. 중앙점이. 그렇지만은 컨트롤을 누르면은 모양은 어떻게 되더라도 중앙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컨트롤 Shift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되겠죠? 그 중앙점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늘었다 해서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Shift 누를 경우에는 정원을 유지하면서 초점도 중앙점도 유지하면서 커졌다 말았다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컨트롤 Shift 누르면 같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눌러서 컨트롤 Shift 누르고 당겨주고 주게 하면은 그 중에서 그 자리에 중앙점을 유지하면서 커졌다 말았다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채우기에는 이제 컬러 채우기가 있겠지만은 도형의 채우기 하면은 이렇게 도형 서식으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형 채우기가 여기서도 바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체 여기서 메뉴를 오른쪽에 놓고서 하는 것도 편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옵션을 눌러주면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채우기가 도형의 옵션에는 채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그 효과, 도형의 텍스트 입력하는 거예요. 텍스트에 관련된 거, 도형의 안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 보면은
채우기가 보면 요게 이제 채우기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 하면 이제 채우기가 없는 거죠. 채우기가 없는 거. 그래서 윤곽선만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색 채우기는 좀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단색을 채우는 걸 여기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면 이 그라데이션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을 하셔야 하니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도형을 자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보여지는데요. 요거를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 지정을 하는데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죠. 요것도 지정을 해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는 여기다 이거를 누를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다 바로 중간에 넣으면은 새로 생깁니다. 생기죠. 그 다음에 자 이건 2가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2가지를 그라데이션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컬러를 갖다 이제 파란 걸 제가 할 수 있고 이쪽은 노란 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그라데이션 방향이 여기서 방향을 줄 수 있는데 그라데이션 방향이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다음에 모서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밑에서부터 파란 거를 가져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보면은 자, 종류는 방사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방사형이 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사형은 나중에 이제는 이쪽을 투명도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투명도를 줘서 그래서 이쪽을 점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 바깥에가 투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흰색으로 해봤고요. 흰색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맨 앞으로 오고요. 이것도 이제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갖다 놓으면요. 자, 요거를 투명도를 방사형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해서 뭐 빛을 보이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 방사형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럴 때 물론 저 윤곽선은 없애야 되겠죠. 이런 그 모양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비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맨 오른쪽은 컬러가 빨간 거 이건 방사형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각형 될 수도 있고 이번 선형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색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노란색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해지면서 이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우기가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볼까요? 정사각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크랩보드 있었는데 일단 질감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질감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질감은 몇 개 없습니다. 보면 25개밖에 없네요. 자, 질감 24개네요. 흰 거 빼고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크립보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픽사베이 가서 아무거나 해서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복사한 다음에 크립보드에 복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크립보드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림으로 채우기가 있습니다. 질감 채우기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직접 해보시고요. 그다음 패턴 채우기가 있습니다. 패턴 채우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대로요. 그래서 이것도 패턴도 종종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컬러는 검정색으로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배경은 파란색으로 하자. 그럼 배경까지 이제 파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면서 패턴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배경 채우는, 현재 슬라이드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배경하면 흰 거 있죠. 그럼 흰 거로 채워지는 거, 만약에 배경이 다른 걸로 돼 있다면, 만약에 배경이 배경 서식으로 가세요. 이거 배경으로 배경 서식으로 가서 아까처럼 배경 서식이 만약에 그림으로 이렇게 채워졌다면은 요거에다가 그림에서 패턴 슬라이드 배경 채우게 하면은 여기에 또 자, 또 요것도 배경으로 채워진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앞으로 보기.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제 배경으로 채워진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채우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텍스트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 입력을 하는 걸.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도 두 번 클릭을 하면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텍스트 편집.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 더블 클릭을 하면 텍스트를 가나다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홈으로 가서요. 가서 이것도 크기에도 할 수 있고요. 계속 눌러서 크게 할 수 있고, 여기서 폰트 직접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숫자를.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꿀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거 봐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요 위에만 글씨를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나다라. 근데 이것도 금방 다시 한번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좀 크기를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가나다라가 요 위에다 좀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때는 칼라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칼라를 흰색으로 하고 크기를 한 다음에 크기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텍스트 도구하고 도형하고를 도형을 아주 정 가운데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좀 맨 위에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잡고 맨 위로 하겠다든가 여기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기라든가 뭐 위치를 갖다 잡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가로 세로 위치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 이걸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 상자와 도형하고 따로 이건 다 없애고요. 간단하게 가운데만 몇 글자 넣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디자인을 좀 하고 싶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또 홍길동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두 개를 넣는다든가 칼라도 나는 바꾸고 싶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도형과 그 텍스트는 따로 분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단한 거 그냥 여기다 강남 달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 바로 쓰기 싶다 그럴 때는 다시 여기다 텍스트 도구를 통해서 하는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일 경우는 텍스트와 도형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거를 없애고요. 이거를 위로 가서 이렇게 놓고요. 뭐 이렇게 위치한다든가 가운데다 위치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도형의 윤곽선은요. 자, 이거를 칼라를 채우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도형 윤곽선은 여기를 통해서요. 윤곽선에 칼라를 지정할 수 있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이 나는 두께를 좀 굵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점선으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이 이런 식으로요. 이런 형태로 하겠다. 이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형 윤곽선을 이렇게
보면 선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면 선의 종류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바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자. 나는 이거를 그냥 직선을 하겠다.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선 종류는 선의 그 두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넓이가 선의 넓이가 나는 12로 하겠다. 그럼 굉장히 크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13.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의 윤곽선을 크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도 있고요. 도형 윤곽선을 잡는데 이 도형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도형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윤곽선은 아예 없애버리고요. 이거 도형 채우기로 들어가는 거죠. 검정을 하겠다. 그럼 요것만 요 노란 선을 좀 이렇게 키웠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도 도형 윤곽선을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도형의 이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형을 복제하고 효과, 도형의 효과, 그다음에 도형 정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형의 채우기 하는 방법이거든요. 도형의 채우기입니다. 이 도형을 이 폰트를 이용해서 도형을 만든 다음에 폰트를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도형의 여러 가지 합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도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도형의 채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기본을 전부 다 기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두 번째 도형 디자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